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6월 21일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은 2024년 6월 23일 날 일요일에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는 그 하나 시스템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성 밸류체인 나머지 두 개, 세트랙 I랑 AP 위성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트랙 I부터 좀 말씀드리면 인공위성 뭐 거의 전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성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위성, 이렇게 위성 이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위성 탑재체, 위성 이제 이 저 위에 이런 이제 태양 전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 안에 뭐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많은 뭐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조립도 하는 기업이고, 요게 이제 탑재체고요. 이제 저게 이제 위성이 이제 지구를 이제 보는 거죠. 지구의 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상국도 있고 신호를 받는, 그 다음에 자회사로 위성 영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공급하는 서비스도 하고요. 영상을 분석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관측 위성 시스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고, 주로 중소형 위성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관제 소프트웨어도 있고, 위성 사업 매출이 95%고요. 자회사 SIIS 여기가 위성 영상을 판매하고요. 비중은 4%고, SIA는 위성 영상을 분석합니다. 아직은 이 두 회사가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비중도 낮아서 핵심은 위성이다. 위성 사업이 핵심이다. 위성을 이제 제조하는. 수주 잔고는 3,377억이고 생산 능력은 1,144억 정도 됩니다. 가동률이 95.5%. 네. 그래서 가동률은 꽤 높은 편이고요. 주로 이제 국내 국가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고, 수주잔고 90% 이상이 이제 정부. 그래서 정부의 발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한국항공우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런 데서 이제 발주를 받고, 해외에서도 받아요. 그런데 뭐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그리고 경쟁 상황으로는 글로벌 이제 중소형 관측 위성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에어버스나 미국의 맥스마, 맥사, 이런 데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0.5mm, 그러니까 이 저 미터 수가 낮을수록 해상도가 좋은 건데, 그 시장에도 계속해서 진출을 해서 앞으로 이 성장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0. 아마 3m까지 만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세트랙의 연역이고요. 옛날에 우리별 1호부터, 그러니까 이때 뭐 회사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태가 된 거죠. 우리별 1호. 한국의 이제 위성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참여를 했고, 이게 뭐 아리랑부터 해서 천리안 위성 체계 종합, 요거를 말레이시아에 또 수출을 했어요. 2009년도에. 여기 아랍에미리트도 여기 위성 체계 종합, 요거를 수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2013년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 번째 두바이 셋2, 그죠? 이건 데미오스2. 여기 이제 스페인에 공급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계속 발달됐고, 2024년 스페이스 IM, 스페이스 IT, 요거 내년, 요걸 좀 제일 기대해요. 내년에 스페이스 IT라고, 저게 해상도가 0.3m. 그래서 저걸 좀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성의 외길을 좀 묵묵히 걸어온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 개발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요 일반적인 요런 위성, 그 요게 이제 스페이스 IR이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있고, 이건 스페이스 IM입니다. M이 있고 T가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2009년도에 2.5m급, 그러니까 해상도가 2.5m
그러니까 좋은 편은 아니죠. 예.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에 공급을 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랍에미리트, 유럽의 데미오스, 여기가 스페인이죠. 여기에 이제 해상도가 올라갔어요. 1m급. 네. 그래서 다수의 우주용 고해상도용 카메라, 관측 이상이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카메라죠. 지구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관찰해야 되니까. 그런 위성 본체랑 카메라를 이제 해외 정보 고객에 공급을 했고, 지금 0.5m급의 스페이스 IX 요거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예, 요건 이제 군집 위성이니까 요건 좀 굉장히 작은 위성을 보시면 돼요. 초소형 위성. 예. 약간 일체형으로 돼 있죠, 여기도. 예, 어제 하나 시스템처럼. 그래서 일체형이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내년에 제일 기대하는 게 요겁니다. 스페이스 IT 0.3m급 해상도. 그러니까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 건데, 저걸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저거 내년에 스페이스 X 있죠. 거기 발사체에 딱 실려서 쏜다고 합니다.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 경쟁 우위는 어쨌든 이제 지구 관측위성 같은 경우는 탑재체와 자세 제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자체 설계 생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트르가의 경쟁력은 자체 설계라 해요. 탑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성의 본체, 요 앞에 달린 요 탑재체, 이런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핵심 부품들이거든요. 이런 걸 다 직접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술적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위성의 최적 설계에 용이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하나 그룹이 인수를 했겠죠. 요게 인공위성이고요. 요게 전자광학 방식, 2호 방식이죠. 2호 방식은 주로 세트레가이가 하는 방식이고요. 잘 보이죠? 선명하죠. 대신에 이렇게 기상이 안 좋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제 안 보일 수는 있어요. SAR, 이게 그 주로 하나 시스템이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약간 선명도는 떨어져도 눈비가 와도 잘 보이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세트레가이가 만드는 스페이스 I-10, 2, 1, 요게 X고요. 해상도가 점점 올라오죠. 그리고 0.3 여기까지 좀 왔습니다. 해상도 비교해드리면 이게 2.5m 해상도고요. 보이세요? 1m, 0.3m죠. 그럼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 같죠? 되게 선명하죠. 요 정도 해상급까지 지금 가는 거고, 내년에 팔콘 9 통해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내년에 좋은 좀 성과 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하나 시스템의 대규모, 이제 어차피 관계사니까 하나그룹이 어떻게 보면 세트레가에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향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요게 1,013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군집위성 아닌가, 군집 인공위성을 이게 공급하려는 목적 아니냐. 근데 어떤 건지 몰라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비밀 유지 때문에 안에 뭘 공급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용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다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를 저기 하나 시스템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레가이는 그 관측위성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계 관측위성 시장인데, 지난 10년간은 1,509기가 발사가 했고, 앞으로 10년은 4,000기, 188% 증가하고, 위성 운영 국가 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위성 제조 분야 매출 규모도 868억 달러에서 1,079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긴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SIAS. 이게 세트레가의 최대 좀 아쉬운 점이 자회사들이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뭐 적자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좀 이익을 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SIIS, 여기는 위성 영상을 이제 공급을 해줘요. 이게 위성에서 사진 찍잖아요, 카메라로. 그런 영상들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업이죠. 위성에서 되게 선명하죠. 보시면 아리라 위성으로 광학 위성 이런 걸로 이제 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어디에 활용하느냐, 지도 제작하는 업체가 이런 거 사가는 거죠. 인프라, 뭐 다리 만들고 도로 짓고, 이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원유 가스 시설, 농업, 해상 관측, 뭐 이런 이제 필요라는 곳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사진을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SIA는 그 영상을 이건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상을 그대로 판매하는 회사고, 여기는 그 영상의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상 예측도 하고 객체가 뭔지 탐지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인공지능 기반 회사죠. 이런 자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주요 지표로는 이제 정부 프로젝트, 정부 의존도가 높은 회사고, 그래서 보면 주요 고객사가 대부분 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상청, 정부 기관이 많고 민간도 있어요. 대한항공, LIG넥슨, 하나시스템, 카이,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이 세트레가의 장점은 이렇게 실적들이 좋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수주 잔고도 많고, 그죠? 매출 쭉 올라왔죠. 예. 매출 증가도 꽤 괜찮은 편이고, 다만 이 아직은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죠. 예. 지금 여기 밑에 마이너스가 있죠. 예.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나와요. 보이세요? 매출 이 노란색 막대기가 위로 엄청 커지죠. 저 수주 잔고도 많고 이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표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은 무기랑 이제 인공위성이 섞여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세트라가는 거의 순수하게 인공위성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방산도 워낙 좋으니까 둘 다 하나 시스템도 괜찮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에 올인하고 있는 이 기업도 뭐 우주항공 시대에 또 잘 맞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세트레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공위성 쪽 관련해서 이제 AP 위성, 이름 그대로 이제 위성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에 이제 AP 위성을 저도 한참 안 봤어요. 안 보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또 다시 봤지만, 옛날에 초창기에 AP 위성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있을 때 위성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알고 봤더니 위성도 하긴 하는데 본업은 이거예요. 이 회사의 본업은 요 단말기를 만들어요. 위성통신. 위성에서, 그러니까 정지궤도 있죠, 먼 데서 그걸 받아다가 이제 우리가 핸드폰 통화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위성통신. 예,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죠, 사람들이. 뭐 당연히 다 스마트폰 쓰니까. 근데 위성통신 요 단말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나머지 30%가 이제 위성 관련된 거고, 주요 고객사가 아랍에미리트에 뚜라야라고 있어요. 튜라야 맞죠? 츄라야인가요? 츄라야.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해요. 여기에 이제 이런 단말기들을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 연역은 2003년도에 T사와 아랍에미리트에 6,500만 불 차세대 위성 휴대폰 개발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됐고요. 예. 코스닥은 2016년에 했고 2017년에는 달 탐사 사업에 참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본업은 핵심은 위성 휴대폰이다. 그래서 위성 통신 분야, 통신 장비 휴대폰 이런 거 위성도 해요. 위성 제조 쪽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컴퓨터 만들어요. 핵심 안에 들어가. 예. 그러니까 두뇌 역할, 인공위성의 두뇌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만 말씀드리면 위성통신 단말기 되게 좀 투박하게 생겼죠. 우리 옛날에 핸드폰이 다 저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키패드 있어가지고, 그래서 휴대폰형 도 위성이고 위성 휴대폰이고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갖춘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 가스, 수자원, 전기 등의 상태 파악도 위성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통신 기능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휴대는 가능한데 정지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안테나가 내장된 휴대용. 예. 단말기 움직임에 맞춰서 인공위성 자동 추적이 가능한 선박용 이런데 그 부착하는 거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말기 종류가 있고, 위성통신 단말기 시장은 연평균 2.7%니까 좀 저성장이죠. 근데 M2M 아까 그 이제 기계 대 기계끼리 통신 주고받는 이 시장은 좀 4.4% 성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요 AP선과 인텔리안테크가 이 단말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모토로라, 허니웰, 퀄컴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성통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당연히. 예, 진입장벽이 높고요. 예, 그래서 저 베이스밴드 모뎀 SoC,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신용 칩이겠죠, SoC. 요 기술과 위성통신 프로토콜 스택 기술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투라야, 아랍에미리트인데 2013년 10월에 2세대 위성 휴대폰 개발 생산 공급해서 현재까지 AP 위성으로부터만, 그러니까 저 투라야란 기업은 AP 위성의 단말기만 이제 계속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AP 위성 하기 전에 그 휴지스라는 기업이 저 투라야에 먼저 공급을 했는데 가격이 $600래요. 근데 AP 위성은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협력 관계가 높고, 투라야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기 투라야가 공급한 지역이래요. 엄청 넓죠. 인공위성으로 그러니까 정지궤도예요. 좀 멀죠. 그래서 좀 단점은 있어요. 응답 속도가 느리죠. 그래도 이걸 이용해서 160여 개국에 통신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호 위성까지 띄웠고 1호 위성은 결함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안 하게 됐고, 2호가 중동, 유럽, 아프리카, 3호가 아시아 지역 커버합니다. 그래서 2호 위성에 대한 단말기는 2006년 10년간 단독으로 제품 공급을 했고요. 2026년 수명이 종료된대요. 2호 위성이. 그래서 앞으로 또 4호 위성이 발사됐는데 거기도 아마 단독으로 공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라야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핵심 고객사죠. AP 위성한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단말기 말고 위성 사업입니다. 이제 위성. 그래서 지난해 상업용 위성수가 2325기, 2020년 대비 2배나 발사됐고 더 많이 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다목적 실용 위성 6호 탑재체 데이터 링크, 위성체 지상시험 시원 장비, 되게 어렵죠, 막 용어들이. 그래서 용어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해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성 안에 들어가는 각종 컴퓨터, 데이터 이동 통신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준 탑재체, 이게 컴퓨터고요. 지상시험, 위성체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 검증하는 장비예요. 그 다음에 그 탑재체, 위성 안에 탑재체죠. 거기서 데이터 링크, 영상을 저장해서 신호 변환해서 지상국에 쏴주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신호로 변환을 해서 지상국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위성 고속 처리 장치, 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십시간으로 압축하고 저장해서 전송하는 탑재체의 가장 핵심 장치래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사진 찍잖아요. 아니면 통신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데이터들을 주고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위성 탑재 컴퓨터, 한마디로 컴퓨터죠. 그 위성을 제어하는 거, 위성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위성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시험 지원 장비, 이건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거죠. 이렇게 검증하는 거, 성능 같은 거, 전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을 측정하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AIT는 위성 조립하고 시험하는 서비스예요.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부분체들을 통합해서 위성체를 조립한 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험을 수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주고 이거 합격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죠. 그리고 AP 우주항공을 합병을 했는데 2010년 3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다목적 실용위성 3AO 본체 개발하는 주관 업체로 AP 우주항공이 이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또 저궤도 실험급 위성의 체계 설계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1000kg 내외고요. 임무 수명은 4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부여받아서 이제 본체를 만드는 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요게 이제 제품 개발 현황입니다. 그래서 위성 탑재체 개발 완료됐고요. 차세대 중형 위성 컴퓨터, 기기자료 처리 장치, KPS가 GPS 같은 거예요. 이제 위성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는, 위치 추적하고 그런 수신부, 송신부도 개발을 했고요. 개발을 하는 중이고요. 이게 이제 날짜 나와 있죠. 6월, 내년 6월, 11월, 26년도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 검증, 위성용 AIS 탑재체 개발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제품 개발 현황이라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P 위성은 뭐 간단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트레가이랑 AP 위성. 근데 AP 위성은 좀 여러분도 이제 보셨어요. 아, 위성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위성만 하는 걸로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위성보다 저 단말기, 위성 통신 단말기 비중이 더 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트레가이가 위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 분석까지 이제 끝냈고, 예. 그래서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AP 위성까지고 다음에는 이제 그 우주 위성 인터넷 있죠. 뭐 스타링크라든가 위성 인터넷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밸류체인 기업들 뭐 많진 않아요. 근데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주항공도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